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력망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2년 만에 톤당 $10,0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구리 시세는 올해 들어서만 16.4% 올랐고 연 저점 기준으로는 21.9%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전면 공세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긴급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전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빅테크주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2%가 넘게 올라주면서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그 1등 공신이었던 알파벳.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이 알파벳은 이날 배당금 도입과 더불어서 $7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무려 10%대 급등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호조와 클라우드 성장세 가속화로 이날 1.8%가량 올랐고요. 또 두 기업의 호실적의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이날 6.2%가량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또 1분기 PCE 가격 지수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더해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의 5월 FOMC 및 고용지표 발표, 또 애플과 퀄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현재 0.69%, 0.7%가량 오르면서 2674선 흘러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동반 매수세로 전환해준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동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0.64%가량 올라주면서 860선을 돌파했고요. 862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에서는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물 사내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입니다.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주는 월요일 우리 시장. 현재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기승전 역시 반도체겠죠.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6% 넘게 뛰어오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날아올랐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 랠리에 재시동이 켜졌죠. 또 내일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 날인 만큼 시장의 이목이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바닥을 좀 친 모양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세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불안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을 보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전날 바닥을 쳤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미국장. 자, 일단 미국장은 5월 2일, 그러니까 5월 1일, 5월 2일 날 FOMC가 있죠. 동결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는 물론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동결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미국장은 전날까지 이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건 일부의 소리라 그랬고, 대부분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이 기간이 좀 길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미국장이 좀 빠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미국은 다 반등이 지금 나왔죠.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반등을 살살 줬고, 나스닥도 줬고, 다우존스도 그때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바닥형 모양 그리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주 월요일 기점을 바닥을 치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일단 요 61선을 넘어간 거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6,000을 넘어가주면 참 좋은데 넘지는 못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들은 바로 이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생각이 없었으면 다시 떨어질 생각이었으면 이걸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올라가주는 가장 좋은 지금 핑계는 대선도 있지만 호실적,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일단 여기를 넘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좀만 넘어가면 나스닥은 역사적인 또 신고점을 또 바라보는 자리가 있고 또 미 대선이 있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금리 동결 정도로만 이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여전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요. 어쨌든 여기 넘어갔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갔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거기를 넘어가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넘어가줬고 그래서 일본 시장도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이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내일까지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5월 1일 날에는 휴장이죠.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그래서 아마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 휴일 때 미국장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본 시장도 이중바닥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스닥도 이중바닥형으로 모양 만들어 놓고 16,000선 넘어갈 것 같은 모양으로 근데 저는 16,000을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여기서 붙여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 이게 1번 패턴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걸 2번 패턴으로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공개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미국장은 여기서 떨어지기보다는 일단은 16,000원 쪽으로 붙여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이 가장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직 안 나왔죠. 뭔가 좋은 호재론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냥 금리 인하보다는 IT주들의 실적들이 좋다라는 호실적 얘기로 일단 올라가는 중인데 그걸로 여기 신고점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가 같이 나와주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줘야지. 그게 거짓말에 상관없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 미국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장이 그렇게 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주 미국장 빠질 때도 좀 덜 빠졌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라가도 뭐 올라가진 않았죠.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 61선 코스닥도 61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반등세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으로 가는 거고 미국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저점으로 깨지기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주거나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그래서 순환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전력 전선 테마주들이죠. 이유는 인공지능의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커져서 발전소라든지 전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걸 관련주들이 강하게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전날도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이는데 근데 쟤네들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쟤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감이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1월 25일 날에 24,500원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24,500원 여기서 추천해서 지금 120% 정도 올라갔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요날 여기 양봉을 뚫을 때 1월 25일 날 요날에서 추천했던 종 뚫으니까 이 신고가 패턴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12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전기가 딸려서 왜?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똑같이 얘네들 다음으로 순환매로 나올 수 있는 인공지능, IT 부품 섹터들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선 테마주들 최근 들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네들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인공지능,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도 순환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IT 부품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오늘 바닥치는 모습이 전날 금요일 날 나왔고 지금도 미 선물은 플러스입니다. 강하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 눈치 안 봐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또 휴일인데 또 눈치 보고 있고 이러죠.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 박살이 나든 올라가든 상관치 않고 자기네들은 알아서 올립니다. 그럼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뒤늦게 쫓아가겠죠.
그럼 IT주들에서 지금처럼 가온전선처럼 많이 올라가는 거 쫓아갈 필요는 없고 가온전선처럼 움직일 것 같은 바닥에 있는 이중바닥형이나 바닥에서 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기서 눌리고 있는 이런 IT나 아니면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IT나 그런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바닥을 쳤다. 우리나라 시장은 휴일을 앞두고 일단 모양을 만드는 중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고 왔는데요. 먼저 나스닥, 횡보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16,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점쳐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 역시 미국장을 따라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력 전선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주죠.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의 흐름 먼저 체크해 보자면요. 현재 1.42% 다소 조정받고 있는데요. 27,70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매수를 노려봐야 할까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IT 부품주가 가장 안전하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실적들이 계속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전력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 때문에 강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분명히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얘가 바닥이 아니에요. 많이 떠 있는데 고점 대비도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패턴은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래서 최근에 좀 바닥에 조금 반등을 주다가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전일 금요일 한번 조정받고 오늘 이제 한번 조정받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만들어 놨다가 저점은 안 깨지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 나오면서 바로 튀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는 바닥에서 나오는 이제 일반적인 굉장히 쉬운 패턴인데 이게 이제 눌릴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공략을 못 하는데 이게 양봉이 뜨게 되면 이제 쫓아 들어가게 되는. 근데 지금처럼 눌릴 때에서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IT 부품주들은 물릴 일이 그러니까 없어요. 왜냐? 실적도 괜찮고 그 다음에 IT 부품주 하나마이크론이 아니고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아주 잘 갑니다. 그러니까 YC라든지 이름 바뀌었죠. YIK에서 YC로 이름 바뀌었는데 걔가 지금 신고점으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램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뭐 다른 IT 부품도 뭐 이오테크닉스도 고점 부분에서 눌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는 거 보면 IT 부품주들은 또 갑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이런 이제 하나마이크론처럼 실적이 괜찮아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1조 4천억인가 어쨌든 시가총액도 꽤 되는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인데 오늘 아침 기사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반도체 메모리의 슈퍼사이클 뭐 호황이라는 얘기인데 뭐 나올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2026년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은 HBM이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 사진이 나와 있는데 다 우상향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고 뭐 해도 IT 부품주가 가장 안전하고 물려도 갈 때 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서도 제가 8월 달, 9월 달에 그런 관점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IT 부품주를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 대비 지금 다 많이 올라왔죠. IT 부품주들이 그때 작년 8월 달, 9월 달 차라리 그때 물렸었으면
물론 9월 달서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물릴 때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살아 올라온 건 IT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IT가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양 이익 패턴인 하나마이크론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하나마이크론까지 만나봤습니다. 일양 이흑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매수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성의 날이었죠. 먼저 4월 22일 32,0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무려 16.2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또 이어서 4월 23일은 32,700원 말씀 주셨는데요. 13.7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이어서 4월 24일과 25일은 동일하게 33,000원에 접근해 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 하나마이크론 2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1.96%의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32.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저번과 동일합니다. 하나마이크론,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얼마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은 28,000원에 공략을 해서 장중에 한 2% 가까이 지금 올라왔는 종목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양이 패턴이 이런 거죠. 이제 여기서 올라가고 이틀 눌리고 있죠. 일전에 지난주하고 뭐 자주 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누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틀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튑니다. 이렇게 튀는 패턴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번에 수익이 13%에서 16% 수익 난 사람들한테는 최소 절반을 팔라고 그랬으니까 뭐 나머지 절반 이하로 90% 팔아도 되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조정 안 주고 이게 튀어 날아가게 되면 일양 이익 패턴으로 해서 튀어 날아가게 되면 쫓아갈 게 아니고 다른 걸 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릴 건데 하나마이크론 전날 28,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아침에서 요만큼 조금 올라가는데 2% 올라갔다는데 만만하죠. 올라간 게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이렇게 이제 이중바닥형 모양을 그리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제 양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중바닥형 완성형이 만들어지고 모양이 이쁘게 돼서 여기 바닥, 여기도 이렇게 지지하죠. 이렇게 튀게 되면 이쪽으로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바닥주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그렇죠? 바닥주 아니에요. 근데 고점에서 한 6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한 5, 6개월 정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고점에서 다시 튀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따 가격 전략 드릴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 어쨌든 아침에서 수익 달성은 아직 안 됐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우리나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천천히 움직여주고 뭐 당장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당장 여기 돌파는 못하더라도 갖다 여기서 붙여주는 모양으로만 계속 만들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뭐 다른 IT 부품주들도 밑으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모양만 안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미국장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은 빠질 생각이 없어 보여요. 올라갈 생각만 있어 보이지. 우리나라도 일로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일로 이렇게 급락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작고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넘어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날 있던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0일선 아예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지기보다는 미국장이 바닥을 쳤으니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무디나도 바닥을 친 거예요. 친 건데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바닥을 쳐도 바닥을 친 거를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죠. 우리나라 바닥을 칠 때 미국장은 바닥을 못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장 바닥 못 쳤다고 또 떨어질까 봐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쳤음에도 뭐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꾹꾹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모양만 봐도 자 이게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여기서 계속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면 바닥을 안 쳤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꾸 떨어지고 있고 지금 계속 500으로 떨어지고 있고 300으로 떨어지고 계속 나스닥 아니면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바닥을 안 친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여기서 돌려놨죠. 그러니까 돌덩이가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다 여기서 멈추고 뭐 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반등을 주고 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미국장이 바닥을 안 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 버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이 굴러가다가 여기서 바닥을 치고 이미 반등을 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올라오게 되면 이제 못 올라간 종목이 올라가고 강한 종목들도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간 시장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점 오후장으로 가면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차피 눌러놓고 올려야 되는데 미국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도 결국 올라갈 거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겁을 안 내도 되는 자리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서는 미국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게 뭐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졌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이건 작년에 추천했던 기준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이미 역사적인 신고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고점 패턴들은 이렇게 강한 패턴들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일로 떨어지려면 미국 시장도 많이 깨져야 됩니다. 나스닥 지금 16,000이죠? 많이 깨져야 돼요. 나스닥 60% 빠지게 되면 엔비디아 한 90% 빠질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000조에서 뭐 8,000조까지 얘기도 나오고, 왜냐면 그만큼 실적이 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좋아지니까. 거기 엔지니어들은 다 천재들만 모아놨는데 점점 더 좋은 그 기계들을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GPU라든지 지난번에 B200처럼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자, 2000년 초반 때서부터 그래픽 카드 만드는 거 보면 그때 당시도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대단하다. 막 극찬을 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설계했냐. 그런데 계속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된 게 무슨 기술이 뭐 계속 기술 개발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빠른 뭔가 계속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은 계속 팔릴 거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계속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계속 우상향이에요. 계속 좋아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마이크론도 이쪽으로 신고점을 결국은 돌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제 돌파할 거냐는 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돌파를 해줘야지만 좀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니면 기존에 움직였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에서 모양 이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도 제가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100%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가 81.6% 올라왔던 수익률이었고 이거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100%가 넘어가면서 신고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작년에 19,0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번에는 가온칩스. 얘는 195% 수익 나 있는 종목인데 왼쪽하고 패턴이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뭐 여기서 저점이 깨지고 쿡 하고 떨어지지는 않네요. 계속 여기서 모양만 만들고 있는 중,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것들을 이 세력들이 조금 더 괴롭히고 싶은 모양이죠.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안 공략했다라 그러면은 벌써 들어올리고 10만 원 돌파하고 지금 11만 원에 놀았을 것 같은데, 갈 때 되면 갈 겁니다. 근데 그 갈 때 저점이 92,000원이냐, 72,000원이냐, 52,000원이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점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선수들의 영역이고, 초보자들은 괜히 샀다가 52,000원서부터 52,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가면 수익률은 막 30-40%가 올라가는데 50%가 올라가는데 물린 사람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죠. 그래서 선수들은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만, 초보자들은 떠 있는 거를 하지 말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은 어느 정도 팔고 80-90% 팔고 1-20% 남겨놓고 가져가는 건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여기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결국은 손절하게 돼 있어요. 최저점에서. 그래서 뇌동매매의 쉽사이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접근이 안 되지만 보유자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으로 콱 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거 반등 주면 도망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저점이 깨지면서 장대 음봉 그리면서 거래가 실리면 이걸 들고 있는 애들이 위에서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못 던졌어요, 지금. 여기서 땡겨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크게 땡겨 올리겠죠. 이거를
크게 샀던 애들이 두 명 있잖아요. 두 구간에서 강력하게 땡겼던 애들이 결국 때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손실을 안 보려면 땡겨 올리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세력들 이게 시가총액 1조 가까이 되니까 이건 뭐 3천억이든 4천억이든 5천억이든 갖고 있는 애들이 땡겨 올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이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LIG 넥스원 고점에서 이중바닥형 살살살살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만 급락 없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비중을 줄여서 수익률은 지금 112%고요. 자, 다음은 현대로템. IT만큼 방산주들도 좋게 본다 그랬죠. 얘는 지금 고가에서 잘 놀다가 지금 고점 여기를 넘어가야 돼 못 넘어가니까 다시 조정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다시 60선 찍고 안 죽어요. 찍었다가 또 다시 또 오릅니다. 눌림목 마무리하면 또 다시 오를 패턴이니까 지금 자리도 강력한 지지 자리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더 강력한 지지 자리고 그래서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현대로템 수익률은 58.6%고요. 수익률이 뭐 단번에 막 100%, 200%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부 종목의 하나고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LIG 넥스원처럼 현대로템처럼 세워라 내워라 100% 수익 났는데 이거를 150%, 200% 가져가기 위해서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게 일반적이게 정상적인 건데 작전주나 세력주나 너무 급등하는 패턴들은 가온전선처럼 움직이고 대한전선처럼 움직이고 그러죠. 요즘에 전선 테마주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많이 안 갔네. 대한전선, 가온전선 훨씬 더 잘 갔죠. 이런 식으로 팡팡팡 치우고 가는 애들은 들고 있는 이 애들이 작정하고 땡겨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대형주들의 일반적인 패턴이고 가볍고 좀 작전주가 같거나 세력주 같은 애들은 아까처럼 가온전선처럼 움직이죠. 자, 그리고 PSK. 자,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주를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급락이 없고 차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익률은 53.7%죠. 이게 올 연말까지 갔을 때에서 이 수익률이 여기서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갈 때 되면 막 자꾸 올라갑니다. 에코프로처럼. 예전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엠텍 갑자기 바닥에서 뭐 한 달 만에 막 100% 올라가고 150%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300% 올라가는 애들도 있죠. 한 달 만에. 뭐 그런 것처럼 갈 때 되면 갑자기 이게 튀어 올라요. 그래서 일부는 계속 가져가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하다가 물려도 IT에 물리는 게 앞으로 미래를 볼 때에서 물려도 울리기가 쉽습니다. 뉴스가 계속 실적은 문제될 거 없고 계속 인공지능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무슨 뭐 챗GPT를 창시한 뭐 그쪽하고 뭐 계속 뭐 콜라보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글하고 뭔가 뭐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슈들을 만들면서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얘기는 계속 생성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IT 섹터가 여전히 저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뭐 PSK도 조정받아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다시 올리면 되니까 종목들은.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자, 이것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횡보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들입니다. 얘도 언젠가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고점에서 모양 이쁘게 잘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계속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지지 해놓고 뚫으면 이제 새로운 마디가 만들면서 이제 위쪽으로 새로운 또 시세를 또 만들어 주겠죠. 언제 뚫는지는 하이닉스도 가야 되고요. 하이닉스도 가야 되고 뭐 얘도 가야 되고 아직 못 올라갔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여기가 돌파하면 또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또 이런 애들도 다시 땡겨 올려야 되고 여러분들 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도 신고가 패턴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일로 들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애들이 먼저 돌파가 되면 이제 이런 애들이 따라 올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봉장이 가고 2등주가 가고 3등주가 가고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은 순환을 하면서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죽어갖고 갑자기 얘가 5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주성에서부터 얘네들도 이미 다 깨져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박살이 나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로. 하이닉스가 일단은 대장이어야 돼야 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지만 걔는 지수 관련주니까 지수의 대장이고, 얘는 반도체의 대장이고,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애들은 IT 섹터의 어쨌든 선봉장으로서 좀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모가지가 댕강 잘려가지고 밑으로 급락하면 IT주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얼굴 마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고요. 어쨌든 104% 찍고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또 갈다라고 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횡보한 지. 한 달 정도 횡보했는데 한 달 정도 횡보한 다음에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일단 미국장도 바닥을 쳤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PSK홀딩스도 신고가 패턴이죠. 얘도 신고가 패턴 30% 수익의 고점에서 이것도 바닥 아니에요. 하나마이크론처럼 고점에 떠 있는 아주 고점에 떠 있는 근데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잘 갑니다. 가게 되면 이제 뚫게 되면 무릉도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개인들은 아무도 없고 기가 외국인들만 가지고 있고 계속 땡겨 올리죠. 계속 땡겨 올린 다음에 나중에 무지막지하게 포스코홀딩스처럼 그다음에 에코프로처럼 땡겨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앞으로 실적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비 엄청나게 막 찍힐 거고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슈퍼 사이클이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게끔 만들어놔요 시장이. 그래서 그 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 꼭대기에서 그 뉴스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물량을 받아가게 돼서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거고 항상 주식이 그런 비슷한 사이클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물론 바닥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닥에 있는 건 안 가고 지금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겁먹지 말고요. 더 가져가세요. 고점을 뚫고 계속 강한 시세가 아주 나올 때까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폐역 종목 하나마이크론. 자, 현재 가격 27,650원, 700원, 700원까지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서는 금요일 날에서는 800원에 드렸다가 2%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요 패턴이 이제 저점이 깨질 가능성은 미국장 때문에는 어렵고요. 미국장 때문에 어렵고 요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 모양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이 또 휴장이라서 그 전까지는 눌러놓을 수 있는데 아마 휴장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반등을 주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 IT 부품주도 이렇게 눌러놨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뭐 3% 달성은 너무 쉽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3% 달성이 아니고 얘도 신고가 패턴이니까 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신고점을 고가를 돌파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애들 32,000원으로 빨리 붙여놔야 돼요. 얘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 패턴도 양호하니까 물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도 최근에서 바닥에서 계속 사놓으면 수익 난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진짜로 16% 수익 났죠. 그런 패턴이에요. 주성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요것도 바닥인데 이 바닥에서 모아놓으면 때가 되면 주성엔지니어링이 갑자기 어느 날 10% 막 16% 이렇게 수익을 줬듯이 얘도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가총액도 단단합니다. 1조 4천억에 실적도 단단한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실적 추이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죠. 그래서 2026년도까지 실적 부분으로는 깔 게 없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9,600억 매출액인데 올해는 1조 3천억, 내년에 1조 9천억, 내후년에서는 2조 3천억.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요. 작년에서는 579억, 올해는 1,59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800억, 3,790억 계속 늘어나죠. 그럼 얘가 올라가겠죠. 얘가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만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시장이 뭐 어렵고 지금 종목이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안전하고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실적이 단단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고점 돌파하고 한미반도체 고점 돌파하고 막 급등하면 그거 쫓아가지 말고 이렇게 안전한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성엔지니어링처럼 또 수익을 또 편안하게 또 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의 폐역 종목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마이크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27,700원 말씀을 주셨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나는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ABL 바이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가 26,513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10%입니다. 먼저 매수가를 보니까요. 3월 중순이나 또는 4월 초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각 4.6%가량 급등 나와주고 있네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5,95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오는 6월에 세계 3대 암학회죠. 이 ASCO에 참가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상승 모멘텀을 타고 다시 한번 추가 반등에 성공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앞쪽에 좀 거래가 좀 많이 실려 있죠. 일단 요 부분이 일단 누군가가 지금 땡겨 올린 거예요. 올렸고 기관 외국인들도 아마 그런 암학회라든지 그런 일정들에 맞춰가지고 워낙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도 1조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되죠. 그래서 모든 제약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제약주들만 이렇게 강하게 움직입니다. 일전에서 제가 HLB 그룹주들을 추천해가지고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오듯이 일부 종목들은 좀 강해요.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좀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차트가 잠수 타면서 계속 이렇게 가만히 변동성이 없는 게 아니고 뭐 들썩 일단 각도가 그렇죠. 각도가 지금 서 있죠. 일단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지금 패턴은 급등주 패턴입니다. 패턴은 급등주 패턴인데 사이즈가 1,000억, 2,000억짜리가 아니고 조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가총액이 한 3,000억만 됐었어도 가운데선처럼 아주 가볍게 치고 날아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아직 3만 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사신 가격대가 최근에 이제 매매하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물렸는지 아니면은 뭐 오늘 물리지는 않았으니까 이전에 여기서 아마 4월 초에 한번 물렸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패턴이 여기 다시 보면은 급등했다가 쪽 빠지죠. 그리고 급등했죠. 쪽 빠지죠. 다시 급등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3만 원에서 끊으려고 하다 보다가 보면은 27,500원 가다 저항 걸리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또 골치 아프니까 27,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하세요. 분할 매도 했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공략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를 고점에서 물렸다고 혹은 뭐 이게 3만 원 갈 것 같고 뭐 32,000원 갈 것 같고 욕심내다가 안 가면요. 매수 단가가 싸면 안 가면 팔면 돼요. 근데 매수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안 가면 팔아야 되는데 그때 손실이에요. 그러면 더 못 팔겠죠. 수익이면 팔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수익 날 때 좀 파시고요. 이거는 실적은 적자 회사더라고요. 이거 봐봐요. 실적은 계속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계속 적자죠. 당기순이익도 적자죠. 적자 예상이죠. 그래서 흑자 전환은 2022년도에 했었던 기업이고 작년부터 적자하더니 올해도 적자 예상이고 내년도 적자 예상이고 내후년도 적자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대감에만 맞춰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이거를 장난치려고 들어왔는지 하여튼 거래량을 실으면서 바닥에서 땡겨 올리고 하니까 기대감으로만 매매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엑시콘이요. 엑시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300원에 15%요. 26,300원에 15%. 예. 자, 최근에 지난달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내려가네요. 이상하게 그 유상증자 소식 있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하네요. 아, 근데 유상증자 소식은 원래 악재라서 근데 먼저 얘네들이 알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이걸 주가를 3월 달에 이렇게 올렸을까? 그래요. 근데 유상증자 얘기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점을 준 이후에서 거래량들은 마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그러면 이날 한 방에 다 팔았어야 되는데 4월 2일 날 얘네들이 다 팔지는 못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거는 거래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은 거고요. 조정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N장을 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가고 N자형으로 조정받으면 여기 올라간 만큼 딱 올라가면 그게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32,000원 정도가 목표치인데 35,400원까지도 갔네요. 그러니까 좀 슈팅이 걸렸어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정확하게 올라오고 나서 그죠? 그림을 만들어놨죠. 정확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제 빠질 자리니까 정확하게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건데 여기서 좀 더 빠지면 이제 전저점 자리는 17,500원하고 15,000원 여기까지가 정상입니다. 근데 15,000원을 깨면 그때부터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눌림목이 아니고 얘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오르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산도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나중에 내려가잖아요. 이것처럼 오르다가 이제 정말로 내려갈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산도 오르락 조정받고 다시 오르락 하지만 정상을 찍으면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정상을 찍으면 다시 내리락 그러니까 내리면 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잠깐 올라가다 또 내리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아직 바닥은 안 쳤지만 한 17,500원에서 18,000원 정도면은 거기가 좀 단단한 바닥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바닥을 치려면 칠 수 있어요. 갑자기 IT주들이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2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얘도 IT 섹터잖아요. 최근에 움직였던 게 그 CXL로 움직였던 애인데 어쨌든 수익으로는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바뀐다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관망하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요즘 굉장히 또 뜨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가 그런데 상당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15,600원이고요.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소 1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은데 최근 다행히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먼저 보자면요. 현재 5.22%가량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14,46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매도할 타이밍일까요? 이거는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선 테마주들이 그 인공지능 수요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뭐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전선이 다 구리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전선주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요가 지금서부터 뭐 2026년도까지 딱 그때까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도 몰라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게 몇 년 동안 늘어날지. 뭐 대략적으로 뭐 10년 동안은 늘어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가전제품들 뭐 이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워크맨서부터 해가지고 뭐 MP3 나오고 그다음에 핸드폰 나오고 뭔가 하나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변화가 되고 이게 또 되고 그걸 유지하는데 못해도 2년 3년은 당연히 못해도 그 정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같은 경우도 옛날 냉장고 말고 요즘 뭐 양문형 냉장고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뭐 나오고 뭐 등등 해갖고 뭔가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10년은 해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뭔가 수요가 막 발생을 하고 뭐 그러면 그게 뭐 당장 뚝딱 짓는다 그래갖고 내일 져야지 하고 내일 막 발전소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일단 올해 내내는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도 그렇게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생각해봐요. 2019년도에서 이게 엄청나게 2차 전지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2030년도까지 얼마큼 늘어나고 2035년도까지 얼마큼 늘어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년, 3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 큰 이슈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인공지능 AI 전력 수요도 제가 볼 때는 50년짜리, 100년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나올 수 있는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뭐
2차전지도 그랬죠. 근데 제가 2차전지 그때 움직일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잘 움직여야 2, 3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듯이 2, 3년 지나면 또 이게 얘기가 또 바뀌어요. 갑자기 뭐가 또 뭐 원자재 가격이 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 테마주들도 이제 올해 갑자기 인공지능 수요,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해서 이제 챗GPT가 막 쏘아올린 공으로 인공지능이 막 발달해갖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전력 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거를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하면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한 달 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 계속 연말까지는 이쪽 관련주들이 조정받으면 또 가고 조정받으면 또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얘만 가지는 않겠죠. 전선 테마주들도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테마도 가고 그래서 올해는 IT로 엮여있는 이런 테마주들을 올해는 잘 보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냥 수익 날 때까지 좀 더 긁고 가시고요. 대신에 수익이 나면 절반은 파세요, 항상. 왜냐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다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뭐 핵 융합 기술이 나왔는데 이거를 한번 키게 되면은 뭐 한 나라가 영원히 뭐 한 1000년 동안 혹은 뭐 5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애가 발생을 하다. 물론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기술 혁신으로 해서 이게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바뀔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그냥 올해는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전선도 필요 없고 원자력 발전소도 필요 없고 화력 발전소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서는 안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런 기술이 올해 나올지 100년 뒤에 나올지 1000년 뒤에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차트를 보든 거래량 패턴을 보든 일단 16,000원까지는 갖다 붙여놓을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수익 날 때는 한번 파세요. 한번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면 되죠. 최소 절반을 파시고, 만약에 미련이 없다, 그냥 수익 어차피 1년 동안 많이 물렸으니까 그냥 팔고 싶다 그러면 한번 확 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조정받으면 또 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미국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은 나와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지금 IT주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밀릴 때 모아가고 매수를 해야 된다. 만약에 매수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미국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미국장은 우리나라 눈치를 안 봅니다. 미국장은 자기네들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흐름은 바닥을 친 것 같다. 좋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IT도 따라 올라가게 될 거다. 시점은 뭐 오늘서부터 우리나라 휴장 끝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IT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겁먹지 말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휴장 이후에 우리 시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요,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4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여전하고요.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아직도 기승전 IT 공략이 유효합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27,700원이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